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리면 마지막에 무엇을 내다 팔까요? 보통은 공장을 팔고 악성 재고를 털어내고 본사 건물을 팔겠죠. 그런데 오늘 해부할 이 회사는 저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름을 팔았습니다. 바로 뉴욕의 프리미엄 패션 회사 빈스, 종목 코드 VNCE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문신처럼 입고 다니는 로고 하나 없는 최고급 캐시미어 니트로 유명한 브랜드죠. 요즘 유행하는 조용한 럭셔리, 올드머니 룩의 원조격인 곳입니다. 이 회사가 2023년 생존을 위해 빈스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브랜드 주인에게 돈을 내고 자기 이름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콧대 높은 프리미엄 회사가 이름까지 팔았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은 망한 회사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이 회사, 지금 월가 데이터 분석에서 퀀트 점수 최상위권에 찍혀 있고 월가 애널리스트 평점은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분기 매출 성장은 두 자릿수로 뛰었고 올해 전망치도 올려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회사의 세 가지 미스터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을 판 회사의 역설. 자기 간판을 떼어 판 게 대체 어떻게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지. 둘째, 스캔들의 역설. 작년 이 회사의 대주주 쪽에서 무려 3억 달러짜리 초대형 사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빈스의 실적은 그 난리통에 오히려 떡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셋째, 텅 빈 금고의 미스터리. 실적이 날아다닌다는 이 회사, 정작 금고를 열어보면 현금이 사실상 바닥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 세 가지 장부의 비밀을 풀어야 이 회사가 숨겨진 보석인지 아니면 싼 게 비지떡인 싸구려 함정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기막힌 반전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빈스는 2002년 LA에서 두 명의 패션 전문가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들의 이전에 볼 수 없는 독특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큼지막한 로고로 나 비싼 브랜드네 자랑하는 대신 로고를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대신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과 완벽한 핏으로 승부를 봤죠. 진짜 돈 많은 사람만 알아보는 옷이 된 겁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뉴욕과 할리우드 셀럽들이 빈스 니트를 교복처럼 입고 다녔고 회사는 승승장구하며 2013년에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목줄은 미국의 고급 백화점들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매출의 핵심이 백화점 납품이었거든요.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리고 미국 백화점들의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빈스도 함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매출은 박살나고 빚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주가는 끝없이 흘러내렸죠. 한때 셀럽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잊혀버린 동전주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회사는 아무도 상상 못한 극약 처방을 꺼냅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빈스가 꺼낸 카드는 가장 소중한 자기 이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빈스라는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어센틱 브랜드 그룹이라는 브랜드 관리 전문 회사에 약 7,650만 달러를 받고 몽땅 넘긴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빚에 쫓기던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을 남에게 팔고 그 집에 월세 계약을 맺고 계속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 그러니까 브랜드는 이제 남의 것입니다. 빈스는 매년 로열티, 즉 꼬박꼬박 월세를 내면서 자기가 만든 이름을 빌렸습니다. 대신 목돈 7,650만 달러가 통장에 꽂혔죠. 회사는 그 돈으로 당장 숨통을 조이던 빚부터 싹 갚아버렸습니다. 완전한 굴복 같지만 영리한 장치도 뒀습니다. 브랜드를 사간 회사의 지분 25%를 받아내 한 발을 걸쳐둔 거죠.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힌 대신 생존이라는 가장 값비싼 산소호흡기를 사온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브랜던 호프먼, 미국 최고급 유통망을 두루 거친 베테랑이자 과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빈스를 가장 잘 이끌었던 전직 CEO입니다. 빈스를 떠나 대기업 사장까지 지냈던 그가 2025년 초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가 세운 투자회사 P180을 통해서 빈스의 경영권을 아예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떠났던 선장이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자기 생돈을 건 진짜 주인이 되어 배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호프먼은 낡은 매장을 부수고 온라인몰을 세련되게 갈아엎고 니트 원툴에서 벗어나 핸드백과 벨트까지 상품을 넓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싸구려 폭탄 세일을 끊고 제값받기를 밀어붙였죠. 마침 전 세계에 조용한 럭셔리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빈스의 옷들이 다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넷플릭스에 당장 팔아도 돼 완벽한 부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회사의 멘탈을 털어버리는 거대한 폭탄이 터집니다. 호프먼이 빈스를 인수할 때 세운 투자회사 P1802는 공동 창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헌시커.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던 스타 여성 경영인이었죠. 그런데 2025년 이 사람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짜 감사보고서와 위조 서류로 투자자들을 속여 무려 3억 달러를 끌어모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기소됐고 2026년 3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2억 8천만 달러를 뱉어내고 최대 20년형을 살게 생겼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호프먼 CEO와 투자회사 P180은 이 사기극의 공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에 칼을 맞은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법원 기록을 보면 헌시커는 동업자인 호프먼까지 완벽하게 속였고 분노한 P180은 사기를 당했다며 그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빈스라는 회사 본체나 호프먼 대표에게는 어떠한 법적 혐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인 우리가 이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빈스의 멱살을 쥐고 있는 대주주 P180이 이 끔찍한 사기 스캔들들의 잔해 위에 서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부를 흔드는 거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대주주 쪽이 사기다, 소송이다 하며 피 튀기는 난리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빈스의 옷 장사는 미친 듯이 잘 됐습니다. 대주주가 법정을 들락거리는 바로 그 기간에 매장에서는 비싼 캐시미어 니트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매출 성장률은 2자릿수로 뛰어올랐습니다. 스캔들은 그들만의 지배구조 문제였지 옷을 사는 소비자들에겐 아무 알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스캔들 노이즈야말로 지금 이 훌륭한 주식이 이토록 싼값에 굴러다니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막장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감정은 싹 다 빼고 장부를 열어 팩트만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성적표의 매출은 6,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5% 늘었습니다. 특히 죽어가는 백화점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매장과 온라인에서 다이렉트로 고객에게 판매한 이른바 DTC 매출이 15.6%나 수직으로 뛰었습니다. 과거 백화점 눈치보다 무너졌던 회사가 이제는 자기 단골을 직접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라 의미가 큽니다. 옷 한 벌 팔 때 남는 마진도 50%대로 아주 짱짱합니다. 기세가 좋으니 회사도 올해 실적 전망치를 위로 올려잡았고요. 지난 1년 전체로 묶어봐도 600만 달러대 순이 흑자입니다. 그런데 도입부에서 던진 마지막 미스터리 기억하시나요?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데 정작 이 회사 금고를 열어보면 돈이 없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 회사 통장에 찍힌 잔고는 고작 8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입니다. 1년에 3억 달러어치 옷을 파는
프리미엄 패션 회사치고는 기가 찰 정도로 얇죠. 반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당겨 쓰고 있는 돈은 2,9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는 지금 월급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로 아슬아슬하게 살림을 굴리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옷장사 특성상 가을 옷을 잔뜩 만들 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왕창 빼서 쓰고 겨울에 옷이 다 팔리면 그 돈으로 통장을 메꾸는 식이죠. 그런데 사실 패션업계에선 꽤 흔한 굴렁쇠 경영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상품 옷이 한 시즌만 촌스럽다고 외면받아도 회사가 버틸 쿠션이 거의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 장구상의 화려한 실적이 진짜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현금으로 바뀌는지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모두 궁금해하시는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 주식은 비쌀까요? 쌀까요? 숫자만 보면 거저주는 수준입니다. 1년에 옷을 3억 달러어치나 파는데 회사 전체 시가총액은 고작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1년 매출의 4분의 1 값에 회사가 통째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냉정한 월가가 바보라서 이 가격에 방치한 게 아닙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딱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평생 월세를 내야 하는 숙명입니다. 앞으로 장사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번 돈의 일부를 빈스 브랜드 주인에게 로열티로 계속 상납해야 합니다. 이익의 천장이 영원히 남의 손에 닫혀있는 구조인 거죠. 이름을 팔아버린 대가는 이렇게 평생 족쇄로 따라다닙니다. 둘째, 대주주 리스크의 잔해입니다. 앞서 본 스캔들로 대주주 P180쪽의 사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흑자를 내도 위에서 지배구조가 불안하면 주가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셋째, 초소형주의 약한 체력입니다. 시가총액 8천만 달러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스몰캡이라 주가가 크게 출렁입니다. 옷장사는 원래 유행을 타는데 금고의 현금 쿠션마저 얇으니 작은 관세 악재나 재고 문제 하나만 터져도 주가는 박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6달러라는 가격은 기막힌 헐값이지만 이유 있는 할인가로도 보입니다. 투자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꼬리표 붙은 할인 사유들이 시간이 지나면 떼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못 되는 불치병인지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빈스는 껍데기만 남은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꺾고 이름까지 팔아치우며 생존을 택했고 떠났던 선장이 자기 돈을 박아 배를 다시 샀으며 대주주 스캔들이라는 폭풍 속에서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찍어낸 아주 도끼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이름에 대한 월세를 영원히 바쳐야 하고 금고는 아슬아슬하게 비어 있으며 대주주의 드리운 그림자가 아직 완벽히 거치지 않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자인 여러분은 다음 실적 발표 때 딱 이 3가지 진짜 숫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백화점 눈치 안 보고 내 매장에서 직접 하는 DTC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이 다음 분기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가. 둘, 저 화려한 장부상 실적이 진짜 현금으로 바뀌어 80만 달러짜리 빈 금고를 든든하게 채우고 마이너스 통장 빚을 줄여나가는가. 셋, 대주주 P180과 얽힌 스캔들의 불확실성이 회사 장부에 더 이상 불똥을 튀기지 않고 조용히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가. 이 3가지 지표가 모두 파란불이라면 지금의 할인가는 스캔들 노이즈가 만든 완벽한 줍줍 찬스였다고 판명날 겁니다. 반대로 매장 성장이 꺾이고 금고가 계속 마른다면 자기 이름까지 판 이 회사에 남는 건 혹독한 월세고지서뿐일 겁니다.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평. 회사는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다만 그 장사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 주주들의 입에 들어오려면 월세와 대주주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빈스는 스캔들 노이즈에 가려진 숨은 보석일까요? 아니면 싼 게 비지떡인 함정일까요? 오늘 영상이 자기 이름까지 팔며 살아남은 한 회사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